프론티어 AI 모델 2개가 정부 명령 한 건에 90분 만에 전 세계에서 꺼졌습니다. 같은 주 월가 최고 비밀 퀀트는 AI 전략을 처음 꺼냈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세 장면이 가리킨 단 하나의 변수, 워싱턴, 지금 짚어드립니다. 러트닉 행정부의 엔스로픽 수출 통제 명령,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어 추적해온 이슈인데요. 오늘은 그 통제 방식이 과연 작동하느냐를 역사가 되묻는 새로운 전개입니다.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백악관은 엔스로픽의 프론티어 AI 모델 페이블과 미토스의 수출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통보 후 약 90분 만에 두 모델은 전원이 내려갔고 일주일째 전 세계에서 접근이 막혀 있습니다. 미국 밖 이용자는 물론 미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단됐습니다. 프론티어 AI에 대한 미국 정부 최초의 실질적 수출 통제 집행, 이것이 이번 사건의 무게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주목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미국산 프론티어 API를 핵심 인프라로 쓰는 삼성, 카카오, 네이버 같은 한국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서비스 연속성이 미국 행정부의 승인 하나에 종속되는 공급망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사실입니다. 테크크런치는 이 조치를 과거 2번의 실패와 나란히 놓습니다. 첫째, 1990년대 암호화 기술 PGP를 둘러싼 이른바 크립토워입니다. 미국 정부는 PGP를 무기로 규정하고 개발자를 수사했지만 창작자가 소스코드를 책으로 출판하면서 통제는 무너졌고 오늘날 시그널과 와츠 앱의 종단간 암호화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2010년대 스파이웨어를 겨냥한 바세나르 협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협정 밖에 있는 나라들과 자국 기업의 느슨한 적용 탓에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사는 미토스 통제도 같은 운명을 밟을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방가쇠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엔스로픽이 제한적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한국 통신사에 미토스 접근을 열었는데 미국 당국이 이 회사를 중국과 연계됐다고 의심했다는 것. 널리 SK텔레콤으로 보도됐고 회사는 중국 연관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 CEO 앤디 제시가 자사 연구진이 페이블 5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았다며 행정부에 알린 점이 더해졌습니다. 미토스는 올해 4월 출시 당시 인터넷을 뒤흔들 수 있는 사이버 머신으로 마케팅됐고 그래서 차단 전까지 검증된 150여 개 기업과 정부기관에만 공급됐습니다. 2차 효과로 시장에 거론하는 건 비미국 모델로의 해지 수요입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유럽의 미스트랄이 대안 후보로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AI로 진짜 돈을 버는 곳은 어디인가? 다음 장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월가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돈의 엔진입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버는 초비밀 퀀트 하우스 제인 스트리트가 처음으로 자사의 AI 전략을 공개 조명 아래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최상위 마켓 메이커이자 유동성 공급자가 내부 기술을 철저히 감춰온 관행을 깨고 스포트라이트를 자청한 겁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퀀트 금융의 AI 군비 경쟁이 이미 기관 투자자 레벨에서 결정적 국면에 진입했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AI 트레이딩 인프라 없이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자와 경쟁할 수 없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이 테마의 가격 발견 창구로 몇몇 상장 프록시를 거론합니다. 마켓메이커 버투 파이낸셜은 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63.07달러로 3.96% 상승했고 전자거래 인프라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96달러로 0.96% 올랐습니다. 거래소 운영사 나스닥은 82.24달러로 1.26% 하락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AI 트레이딩이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수익 구조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는 해석이 이들 종목의 서사를 떠받칩니다. 한국 시장에는 더 직접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한국 국채와 ETF 마켓메이킹을 담당하는 핵심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이 플레이어의 AI 우위가 확대되면 국내 채권 유동성 구조와 ETF호가 스프레드에 중장기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내 증권세는 AI 투자를 압박하는 벤치마크 효과로 작용합니다. 키움증권이 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1.28% 하락한 배경에도 이런 경쟁 비용 부담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만든 이 경쟁 우위가 정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충돌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어제 저녁 쇼츠에서 마이크론의 298% 상승과 6월 24일 실적을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AI 밸류에이션이 정치 현실과 충돌하는 것이 프레임으로 확장됩니다. WSJ는 AI 투자 낙관론이 수출 통제, 미중 기술 갈등,
정치 역풍이라는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기사 시점에 S&P 500은 7,500포인트, 나스닥은 26,518포인트로 사상 최고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바로 그 정점에서 백악관의 엔스로픽 수출 제한이 AI 고성장 밸류에이션에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을 처음으로 반영시키는 구조적 변곡점으로 지목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I 주가를 떠받쳐온 전제가 기술 성장에서 정치 승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것. WSJ는 1조 달러 가치로 평가받는 엔스로픽의 IPO 흥행이 투자자만큼이나 투표함에 좌우될 수 있다고 짚습니다. 가을 상장을 앞둔 회사의 운명이 기술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 묶였다는 겁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이 프레임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연초 이후 298% 오른 마이크론의 6월 24일 실적이 HBM 사이클의 분수령인데 AI 밸류에이션 조정이 현실화되면 HBM과 서버 디램 수요를 핵심 성장 동인으로 삼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직접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미국 AI 기업의 해외 수익이 통제로 막히면 AI 인프라 투자 집행 속도가 둔화되고 반도체 수요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꺾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장이 가격에 넣기 시작한 겁니다. 직전 거래일 종가를 보면 신호가 엇갈립니다. 마이크론은 8.7% 급등해 1133.99달러, SK하이닉스는 2.94% 올라 276만 4천 원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34% 내린 35만 4천 원이었습니다. 실수요 기대와 정치 리스크 할인이 같은 섹터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데이터는 한국 투자자에게 AI 반도체 수출 사이클 전망에 정치 리스크 할인율을 반영한 가격 모델 재구성이 요구되는 국면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장면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변수는 무엇일까요? 지금 종합하겠습니다. 세 사건을 하나로 꿰는 변수는 워싱턴입니다. 미토스 차단은 AI의 수익 접근 경로를, 제인 스트리트의 공개는 AI의 경쟁 우위를, WSJ의 분석은 AI의 밸류에이션을 각각 건드렸지만 셋 다 결국 정치가 가격을 정한다는 같은 줄을 그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수익성의 분자, 그러니까 매출과 마진과 생산성은 여전히 기술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분모, 즉 할인율은 점점 더 정치가 결정하는 국면입니다. 수출 통제 선례가 오픈 AI와 구글로 확대될수록 AI 인프라 전반의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얹힙니다. 한국 시장은 이 세 층위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층, API 규제, 모델이 명령 하나로 차단될 수 있다는 리스크. 두 번째 층, HBM 수요, 반도체 사이클이 정치 일정에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 세 번째 층, 유동성 구조, 마켓 메이킹 우위가 글로벌 플레이어에게 쏠리는 리스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가 한 번에 이 세 변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한국 AI 수혜주를 새로운 카테고리로 재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연동형도 금리 연동형도 아닌 워싱턴 신호 연동형입니다. 기술 발표가 아니라 정치 신호가 주가의 1차 동인이 되는 자산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금은 실제로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오늘 AI 흐름의 자금이 어디로 향했는지 보겠습니다. 위험 선호가 살아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나스닥 100의 ETF는 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2.51% 올랐고 엔비디아는 2.95% 상승한 210.69달러였습니다. AI 반도체 쪽으로 자본이 다시 쏠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신호가 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2.94% 오른 반면 삼성전자는 2.34% 내렸습니다. 같은 메모리 공급망 안에서도 HBM 노출에 따라 자금이 차별적으로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자금의 갈래는 크게 셋으로 거론됩니다. 첫째, 미국산 모델 의존을 낮추려는 비미국 AI 해지, 한국 노출 ETF인 EWI, 비미국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ETF인 WCLD가 서사의 중심에 섭니다. 둘째, 사이버, 보안. 미토스가 사이버 머신으로 분류돼 통제된 만큼 CIBR 같은 사이버 보안 ETF의 이야기가 커집니다. 셋째, HBM 실수요, 정치 리스크와 별개로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이 자본 흐름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다음 주 6월 24일 마이크론 실적이 실수요와 정치 할인 가운데 어느 쪽이 반도체 자금 흐름의 방향타를 쥘지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읽을지 시장이 주목하는 관찰 포인트는 셋입니다. 첫째, 확대 여부입니다. 미토스 선례가 오픈 AI와 구글 모델로 번지는지를 시장은 미국산 API에 의존하는 기업의
지정학 프리미엄 가격에 직접 반영합니다. 둘째, 실수요와 정치 할인의 분리입니다. 6월 24일 마이크론 실적이 컨센서스를 넘어서면 HBM 강세가, 밑돌면 피크아웃 논란이 정치 리스크와 별개로 반도체 곡선을 가른다고 시장은 봅니다. 셋째, 해지 자금의 실체 확인입니다. 비미국 모델로의 해지 수요가 말이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으로 나타나는지, 데이터는 이를 한국과 EU AI 인프라 재평가의 선행 신호로 읽습니다. 세 질문 모두 답은 기술 발표가 아니라 워싱턴의 다음 한 수에 달려 있습니다. AI 주가의 분자는 기술이 만들지만 분모는 워싱턴이 정합니다. 오늘 세 사건이 같은 줄을 그렸습니다. 이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